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계속해서 종목 겨루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수익만을 위한 종목 배틀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권희 대표의 6월 포트폴리오입니다. 비올, APR, 유한양일 모두 최근 들어서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급종 코너에서 제시해 주셨던 STI는 바로 VR 발동되면서 강한 힘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슬슬 종목들 시동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정태근 이사의 포트폴리오, 우리 어제도 AS 들어봤었죠. 3개월의 레이스인이만큼 머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반격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올려 세우는 힘 또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6월 27일 오늘자 시초가 기준의 6월 탑5 종목들 8명의 출연자 안에서의 순위입니다. 김성훈 이사의 카페24가 굳건했던 한국가스공사의 1위 자리를 제치고 지금 30%의 상승률로 1위로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의 화신이 착착 상승률을 쌓아가면서 3위권까지 올려 세우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순위권에도 변동이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 만큼 순위권에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설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같이 지켜봐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분 오늘 각각 갖고 오신 종목이 이권희 대표는 네오셈을, 정태근 이사는 LG이노텍을 들고 오셨습니다. 과연 일격의 핵심 포인트 어떻게 제시를 해 주실까요? 네오셈 그리고 LG이노텍 모두 오늘 쉬어가는 가운데서 제대로 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네오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네오셈을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한데 뉴스가 있기도 했고요. 이번 주 또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 흐름 좀 짚어볼까요? 일단 CXL 관련주 해서 이제 한동안 이제 3월까지 급등을 했다가 좀 최근에 조정을 좀 잘 받았고요. 반등의 기미가 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근데 여전히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CXL 관련돼서 그럼 왜 3월 달까지는 좋았다가 왜 최근에는 CXL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쭉 빠졌냐라는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엔비디아의 NV링크가 워낙 좋으니까 이게 필요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 내 표준을 정하는 반도체 표준을 정하는 위원회에 지금 의장을 담당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인 게 밝혀졌죠, 얼마 전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CXL도 여전히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네오셈이 그때 주목받았던 이유는 2월 달에 이미 이제 그 CXL 관련돼서 1.1 버전이죠. 그 D램 관련돼서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7월 초에 이제 CXL 1.0 D램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발주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오늘 보도가 됐는데 이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이고요. 네오셈은 이 CXL 관련된 것 말고도 이거는 이제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랜드가 지금 회복세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네네. 그거의 배경은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면서 그런 건데 이 SSD도 마찬가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 네오셈입니다. 그래서 SSD 관련된 그 검사 장비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모멘텀이 좀 많은 종목이다. 아마 제가 갖고 나온 종목 중에 가장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일 텐데 그래도 지나고 보면 우상향이 되어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엔 숫자가 나와서 지금 연간 한 80억대 정도 벌었던 회사가 이게 앞자리가 바뀐다라고 하고 한 2배 정도 2배로 바뀐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은 또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무거워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오쌤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의 그림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CX의 검사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 사실 언론 보도 나오고 나서 좀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낸드 쪽으로의 모멘텀도 같이 주목해보자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이에 맞서는 정태근 이사 LG이노텍입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못 먹어도 고님께서 LG이노텍 진짜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의 주가 흐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작년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모멘텀으로 올라왔었다가 주가가 차갑게 또 식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LG노텍도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제일 첫 번째 자막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LG노텍 같은 경우도 FCBJ 삼성전기에서 양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올해 2월달 경북 구미 공장에서 양산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은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누군지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KB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엔비디아 쪽인 게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늦어도 10월달, 빠르면 8월달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매출 시기까지 가늠을 했다라는 건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혼의 단짝 애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16이 이제 출하가 될 예정인데 이번에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AI 디바이스 같은 경우 사진이라든지 영상 관련 기술에 카메라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노텍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 예상 출하량이 1억 3천만 대 정도 되는데 전작 대비해서 부품 주문량이 한 20%가 넘을 걸,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2% 좀 더 많은 부품 주문이 있을 거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뭐 BH,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수혜가 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BH보다는 LG노텍이 낫다고 판단을 했고 네. 그리고 오늘 제발 급등 나오지 마라, 조정 나와라 이렇게 판단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BH보다 차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았고 뭐 애플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지금 AI 반도체 기판 품질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엔비디아 이제 애플을 같이 가져가는 그림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채팅방에서는 두 종목 모두 다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각각 두 분이 이제 크로스 체크 관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정태근 이사님, 네, 네오쌤, 어떤 부분 좀 눈여겨 보셨을까요?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리스크적인 부분? 아니 사실 그 작가님한테 종목을 듣고 상당히 고뇌에 많이 빠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 종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좋은 것만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안 좋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그래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네오셈이 주가가 6월 5일 날 22%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SSE 관련돼서 매출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날 이제 이 네오셈이 상승으로 전환된 이유가 CXL보다는 이제 HBM용 BX 테스터 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상승으로 전환됐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양산에 들어간 건 양산 단계에 이제 들어간 건 아니고 반도체 품질 단계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요것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BM용 BX 테스터인데 핵심 고객사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이고 일반 고객사가 SK하이닉스거든요. 이거 핵심 고객사를 SK하이닉스로 올리는 게 네오셈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 했어요. 아, 예. 지금 다 했어요. 예. 삼성전자 쥐어짜는 질문 같기는 한데요. 그렇죠. 근데 잘 되는 집안은 지금 테스터가 그렇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하겠죠. 이제 지금 현재 공정에서 수율 80%까지 올렸다고 하니까 이제 90%까지 올리기 위한 추가 설비가 들어갈 거고요. 아마 삼성전자는 수율 안 나온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네오셈도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 테스터, HBM용 테스터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DI가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에 최근에 좋았던 회사를 보면 DI, 뭐 그다음에 YC, 그다음에 이제 뭐 테크윙 정도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 회사들이 다 지금 HBM용 테스터기를 만든다는 회사들이고요. 이미 양산을 했다는 회사도 있고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지금 근데 네오셈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SSD라든지 잘 되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해도 괜찮다. 그냥 지금 SSD 그다음에 CXL도 다시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7월에 진짜 이게 수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 기사의 뭐 진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아마 7월 초에 나오면 오늘 이 뉴스 때문에 파신 분들이 아마 후회하실 거고요. 뭐 만약에 안 나오면 문제는 또 더 빠지겠죠. 조정이 나올 텐데. 더 예. 뭐 안 나오면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면 빠질 텐데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또 기회가 된다. 네. 근데 지금 이게 한 3개월 보고 가는 거면 충분히 뭐 네오셈은 정고점 돌파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근데 CXL도 그 납품 연기됐던데요? 장비 납품. 뭐 그게 한번 연기돼가지고 7월로 연기가 된 네네네네. 거고요. 일주일 연기된 거가 이제 맞아요. 7월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는데 네. 네, 다음 주에 나온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들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네오셈이 저는 뭐 지금 테스트기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공격이 아니라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아니,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정태 회사님이 핵심 고객사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핵심 고객사가 되든 안 되든 지금 현재 네. 연간 매출이 작년에 겨우 1,000억 넘었거든요. 이제 막 성장하는 네. 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음 네. 또 있어요. 네. 하나 더. 그 진짜 좋았어요. 네. 지어 따느라 고생했어요 진짜. 딱 하나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회사 재무제표상 보게 되면은 예. 그 최근 3년 동안 이익잉여금도 늘어나고 현금 자산도 되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배당이 너무 짜요. 아, 네오셈도 배당까지 기대해요? 한번 봐주세요. 아, 네네. 2021년도에 15원이고 2022년도 30원, 그리고 2023년 30원인데 평균 0.6%예요. 회사 좋아지고 있는 거 저도 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회사에 뭐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돈도 벌고 있고 한데 배당이 너무 짜요. 또 주주 환원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할 질문이 아니고 이제 회사한테 해야 될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연구개발에서 계속 지금 성장하고 그렇죠. 있는 투자를 하는 회사고요. 회사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시기에 예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예 배당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럼 그래도 배당을 한다는 게 어디냐 네.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네오셈 실적은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나아지는 그림. 예, 올해 1분기에도 지금 보시면 이미 발표된 것만 이제 말씀드리면 1분기 27억, 26억 정도 벌었는데 네. 작년에 81억을 벌었으니까 사실은 이 추세대로만 가도 작년 네. 이상은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마 하반기에 발주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오셈한테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이건희 대표님, 네. LG 이노테크 보고도 이제 네. 공격 기회 드릴게요. 어떤 점 걱정되세요? 뭐 공격을 일부러 하지 말라고 갖고 나온 정보인 것 같긴 한데. 네. 예. 뭐 이게 공격할 게 없죠. LG노텍 지금 뭐 기판 사업 뭐 잘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삼성전기가 좀 먼저 치고 나갔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어떻게 위치를 차지하냐. 엔비디아랑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FCBJ를 공부해 보면 삼성전기, LG노텍이 1조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사실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미리 선두업체들이 있고요. 경쟁. 예, 그 선두업체들 사이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얼마나 이 마켓을 뺏어올 수 있는지 여부도 네.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노텍 뭐 나머지 애플 쪽은 뭐 애플 좋아질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좀 깔 게 없다. 네. 예, LG노텍 주주들 입장에서는 저 뭐 하면 되나요? 문제는 뭐냐면 전 지금 자리에서 더 올릴 만한 모멘텀을 단계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찾을 수 있는지 그렇죠. 이게 것 같아요. 3개월 애플 아이폰 16 나오기 전까지 무슨 모멘텀으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좀 무겁지 않을까? 이런 여기서 좀 걱정이 쉬어갈 있습니다. 수도 있는 자리 네. 아니에요? 네.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자꾸 디스를 안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다 좋으면 일단은- 좋은 거니까. 일단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먼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6월달,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주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LG노텍은 피크가 일단 2분기입니다. 애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적 모멘텀 때문에 일단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실적.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은 뭐 금감사 리포트 통해서 나왔는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1,088억 정도 되면 전년 대비 490%, 시장 예상치 810억을 넘어간다는 네. 수치고요. 그리고 이대로만 끝이 나게 되면은 아마 작년 같은 데자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늘었어요. 그동안 애플만 친구였는데 이제 엔비디아까지 친구를 이제 네. 끌어들이게 되면은 이게 원래 제가 서두에 LG노텍은 6월달이 피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되게 되면은 8월달, 10월달 매출 잡히게 되면은 매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3분기, 4분기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할 때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주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계 급등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조금씩 계속 가는 게 일단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상위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3개월 후를 생각하시면서 종목을 선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실 네오셈, LG노텍 두 분 다 서로 다 너무 이제 좋은 종목을 갖고 오신 만큼 크로스 정말 체크 관점으로 이 종목이 마냥 좋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걱정될 수 있으니 같이 염두에 두자라는 또 시각으로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종목 모두 순위권에서 만날 수 있게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겨루기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최상위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로봇 액추에이터 전문 업체 하이즌 R&M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장 직후 190% 가까이 급등하고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시 확대하면서 장중 200%까지 터치했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 상위의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이 많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후 9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향후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 상위의 대원전선, 세명전기, KBI 메탈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원전선의 경우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로 다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세명전기는 국가 핵심 전력 프로젝트인 초고압 직류송전기 송전선로 금구류 개발을 완료하고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져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포항 영일만과 관련한 모멘텀 속 동방과 동양철과는 오늘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영일만의 물류회사를 운영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동방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400% 급증했습니다. 최근 급등을 이어온 라이콤은 오늘도 거래량이 높은데요. 자율주행 관련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나흘째 급등을 이어왔지만 숨고르기에 나서면서 5거래일 만에 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전날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던 데브시스터즈가 오늘은 하락률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작 게임 쿠키런 모험의 탑 출시에 급등을 보였지만 쿠키런 킹덤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모습인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속 급등 하루 만에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도 급락 중인데 전날 75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하고 최대 주주가 중매 홍콩 뉴에너지 테크놀로지로 변경됐음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24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의 급락도 눈에 띄는데요. 1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후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공백 이슈와 공장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각설까지도 돌기도 했었는데 사측은 매각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음에도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스펙합병에 상장한 CP 시스템도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급등을 이어온 EM코리아, 한샘, 한중 NCS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M코리아의 경우는 7거래일 만에 하락, 한샘은 10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경 상장 이후 급등세를 이어온 한중 NCS도 변경 상장 이후 4거래일 만에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오후자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혁인 대표,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하창환 본부장님 하신 3위예요. 네, 아우 축하드리고 더 힘냈으면 좋겠네요. 네, 바로 첫 번째 인급중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요. 그리고 실적주를 챙긴다면 결국엔 전력 아니겠습니까? 쉼을 줄지언정 시세는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전선주가 들썩였고 오늘 또 LS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전선 변압기 모두 좋습니다. 과연 LS 일렉트릭 더 달릴 수 있을지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셨을까요? 네.
두 분 중 어떤 분이 LS 일렉트릭 준비해 오셨죠? 네, 제가 해놨고요. 네, 매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시간대 나올 때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과 LS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LS 일렉트릭도 좀 맞다, 같이 맞다.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달에 아마 수익률이 한 7, 80% 뭐 거의 100% 이상 올라갔다가 조금 눌려가지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다음 거래일이 되겠지만 어쨌든 TV 대선 토론을 하거든요. 트럼프 네.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붙이는 게 일단 전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전력적인 사이클에 대한 흐름들이 너무나도 강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사이클도 상당히 긴 상황에서 지금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11차 기초 전력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수출길이 열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면 실적, 산업적인 베이스면 베이스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찾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그 안에서의 탑픽 내가 정말 담을 만한 종목까지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월 들어서 거래가 실리면서 들썩대더니 다시 한번 강하게 뻗어나가는 종목입니다. 풍원정밀 지금 이 시가 13% 가까운 급등 52주 신고가 격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독점해오던 OLED 핵심 부품 국산화로 이제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는데 워낙 개별 이슈로 올라왔던 종목이라 변동성이 또 크기도 하거든요. 변혁인 대표님 매수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이죠? 예,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매도 버튼 좀 눌렀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18,000원 터치한 이후에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대감들은 선반영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적 확인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추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1분기 매출에 비슷한 흐름들 좀 보였지만 적자를 좀 더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들이 2분기까지 이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수익성의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금속 박판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 3개년의 매출 포지션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봤을 때 감소 추세에 있다. 이 부분은 OLED 산업의 확장성들과는 좀 결이 다르게 감소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소재 부분, 이 부분의 파인메탈 이 마스크에 관련된 공급 기대감들이 네. 하반기 양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수반하고 있는 모습은 좀 중요하다. 이게 아직 얼마만큼에 대한 추정되는 발주량이라든지 네.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모델 뭐 설비라든가 이런 캐파들이 아직은 추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9월이 양산을 하겠다는 것이지 네네. 양산이 뭐 구체에 대한 어떤 일정들 그리고 뭐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본의 어떤 기술력과의 어떤 이 차이가 뭐 있냐 없냐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정상적인 어떤 수율 부분에 대한 이슈는 좀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한 순차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신규적 접근보다는 네. 보유자의 영역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 16,500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자는 좀 더 들고 가도 보유.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지만 16,500원을 좀 기점으로 비중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뉴스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한 자리이고 구체적으로 추사가 추정에 들어갈 때의 변동성을 좀 염두에 뒀을 때 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일단 실질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네, 지금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어떤 종목에서 울리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있습니다. 효성그룹주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효성화학에 대한 매각설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0분 사이에 우선 효성화학에 대해서는 10분 사이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그 이후로 효성그룹주들 상방 VI 발동되고 있는데요. 효성화학이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을 추진 중인데 소수 지분이 아닌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매각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인수
후보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IAMP로 전해지는데요. 매각가는 1조 5천억 가량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효성화학이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관련한 효성 그룹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징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엔캠을 들고 왔습니다. 4거래일간 20%가량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2%가량 하락하면서 조금 우려를 더하더니 11시경부터 상승 전환했고 이후 급격하게 상승폭을 키우면서 시가 대비 10% 이상 상승, 12시 30분에는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11%에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지금은 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테크윙으로 들고 왔습니다. HBM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테크윙의 기술력이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면서 신고가를 연일 돌파하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오늘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약세라는 반도체주 악세에 2% 하락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11시 30분경에 상방 VI 발동됐고요. 장중 고점 9% 가까이 상승했고 현재도 5%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 발동 종목 안에서 지금 하차원 본부장님 효성화학 지금 매각 이슈로 인해서 효성그룹주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을 계속 시도를 했다가 일단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면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 또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매각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얼마나 시장에서 주목도를 많이 받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여러 번 시도 끝에 일단 급상승이 나왔더라는 점 그리고 매각에 대한 절차가 일단은 이게 기사 내용이라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가시권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각이 되기 전까지 그 임박할 때까지는 강력한 수급의 트리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밑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상한가에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수급적인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한동안 증시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그룹주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VI 발동된 종목 안에서 사이렌 울린 종목 인급종으로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양봉을 세우면서 힘을 내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뉴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캠이 오늘 6%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의 흐름? 뭐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보유하시기보다는 좀 매도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차세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번엔 또 나노튜브 관련된 이슈도 추가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한번 대세적으로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아직까지 뭔가 추세적인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 한 2, 3거래일 사이에 리비안의 이런 좀 급등도 있었고 전거래는 또 테슬라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된 투심 자체가 강해진 것도 맞고 또 관련된 산업군이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우호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다행인데 만약에 제가 엔캠을 다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추세 되돌림이 나온 상황에서 재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적으로는 언제든지 좀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단기적으로 또 주가의 하락들이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되돌림에서의 저항도 상당히 강할 것이고요. 사실상 펀더적으로 보더라도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큰 폭의 하락과 또 적자로 전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제 데이터로 찍히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엔캠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오늘 일부 항공주들이 오전장부터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여름 성수기 항공료 인상 이슈 무엇보다 합병 이슈로 주목되고 있는 대한항공이 모처럼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 배경을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인지 지금 아시아나 노조에서는 합병에 대한 좀 반발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 주가의 향방의 관전 포인트 대한항공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주가가
실적의 어떤 정상화 과정을 좀 취하는 과정에서 반영 효과가 좀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었던 측면들은 아시아나 합병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좀 이뤄냈던 부분들이 네. 슬롯 주요 운수권들을 반납하고 여기 관련돼서는 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에 관련된 매각, 네. 독과점 관련된 이슈를 좀 해소해라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화물 사업 부분의 어떤 이 매각이 좀 난항을 좀 겪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지만 이게 뭐 에어인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한 이후에 오히려 합병이 연내 승인 기대감으로 좀 더 반영되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어떤 비수기 요인이었던 2분기 실적은 그래도 시장보다 양호한 어떤 이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 성수기 시즌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8월에 예정되고 있던 합병 네. 승인이 10월에 좀 연기는 좀 됐지만 저는 10월에 충분히 미국 승인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네. 국내 초거대 대형 항공사의 어떤 합병 부분에 따른 외형 가치 확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수급 자체에서도 과열권 진입을 좀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합병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키울 수 있다. 대한항공 매수 버튼 눌러주셨네요. 네, 또 지금 이 시간 두 분께서 임급종 살펴보시면서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는 또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막간 하이라이트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동안 핵심 포인트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부터. 네. 전력주에서 가지고 오셨다 제가 스포를 했는데 네. 탑픽으로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네, 종목인가요? 60초 들어갈게요. 네,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전력기기 부분에서는 해외 수주와 이제 국내 부분들 그리고 해적 케이블 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 수주발 영향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군들 안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과 실적에 대한 데이터, 수주 잔고들 넉넉하게 좀 쌓여 있습니다. 수주만 하더라도 2년치 이상이 쌓여 있고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 수주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산업의 사이클이 상당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 결국에는 발전을 해서 이제 전력을 바꾸는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또 이제 배전 부분을 증설을 하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대한 이런 대응 전략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산업의 흐름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픽으로 선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HD 현대 일렉트릭을 미래 임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변영인 대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60초 갑니다. 네, 저는 인터플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FP12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적용 모델이 폴더블 폰 그리고 스마트 카메라 모듈 부분에 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 기기의 다변화를 좀 이루면서 뭐 향후에는 뭐 갤럭시 링이라든가 뭐 XL 기기라든가 이 적용 모델들의 확대에 따라서 FP12의 어떤 적용 확대가 좀 예상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예상치를 좀 상회했던 실적 기조. 큰 폭의 영업이익을 좀 개선시켰던 부분들이 2분기까지 그 실적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측면들 그리고 7월 10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면서 갤럭시 링 출시가 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더해서는 단기적 수급 그리고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에서 수급 부상이 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갤럭시 링이라든가 디바이스의 확대 부분에 관련된 관점에서는 실적과 연동되는 하반기 개선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현재 시가총액을 우리가 보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은 한 15% 정도. 그래서 만약에 수급이 좀 더 과하다면 1월 30일 고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갤럭시 링 이벤트 또 단기적으로 있는 만큼 함께 지켜보시죠. 두 분과 함께 임급종 들어봤습니다. 변영인 대표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